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11월 18일 금요일 개장 초에 뉴욕 증권시장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면서 금요일 다우지수가 150포인트 뛰어오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업데이트된 동부시간 오후 1시 13분 기준으로 S&P 500은 금요일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한 주 동안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소피의 리즈 영은 또 다른 시장 후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P 500은 금요일 투자자들이 최신 수익 보고서를 살펴보고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연사들이 더 엄격한 언어를 평가함에 따라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소위 판독기가 되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준의 지역 총재들의 이야기를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간에 시장이 판독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96포인트, 0.3% 상승한 가운데 광범위한 시장 지수가 일관되게 흔들리는 등 시장이 양분되었습니다. 모든 주요 평균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0.5% 하락한 반면 S&P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3%와 2.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지수는 모두 이번 달에 긍정적입니다. 금요일의 움직임은 연준 관리들의 논평이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월스트리트의 다운 세션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총재는 목요일 기준금리가 아직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방기금 금리의 적절한 영향은 시장이 책정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 현재의 4% 수준에서 높은 5%에서 7%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가 나타나면 시장은 베어마켓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blood means bears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실제 데이터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연준이 수사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전자는 인플레이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고 후자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아담 크리사풀리 설립자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지식, 즉 투자자들은 연준이 일일 테이프 폭탄과 싸우는 데 지쳤으며 시장이 랠리를 시도할 때마다 관리들이 시장에 대한 훈계를 중단하려면 CPI가 2, 3개 더 필요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에 대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최근 몇 주 동안 각각의 새로운 경제 데이터 또는 모든 언어에 응답했습니다. 모드리 어셋 매니저먼트의 투자 애널리스트인 쉘비 맥파디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연준이 경제가 충분히 식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 완전히 안도감과 줄다리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기간이 증가한 것보다 더 느리게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과 연준이 다음에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오늘의 핵심 이슈 탑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준이 블라드 총재와 베어마켓, 블라드 앤드 베어즈. 두 번째는
FTX 화제의 암호거래소 FTX의 파산, FTX 로우라이트 저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닭장비행 프라이 더 쿠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쁜 피 배드 블러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골맨인 우크라이나의 수백만 명이 전기가 없는, 전력이 없는 사람들로 전락했습니다. Millions without power in Ukraine. 첫 번째 이슈인 블라드와 곰들, Blood and the Bears. 연준이 금리를 더 작은 단위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앙은행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 주식에 대한 젖은 담요였습니다. 담요가 말라 있어야지 젖으면 되겠습니까? 시장을 압박하는 최근 논평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가 한 말입니다. 블라드 연준 금리결정위원회 의결위원은 지금까지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는 관찰된 인플레이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가격은 2023년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을 사실은 유인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준 총재가 금요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FTX 저주도, FTX 로우라이즈. FTX의 신임 CEO인 존 레이 3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경력에서 여기에서 발생한 것처럼, FTX에서 발생한 것처럼 기업 통제가 완전히 실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가 완전히 부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FTX 신임 CEO인 존 레이 3세는, 존 레이 3세 변호사는 목요일 파산 신청에서 몰락한 암호화폐 거래소 회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엔론 파산을 감독한 사람이므로 이 인용문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목요일 제출은 또한 더 깊고 심도 있는 분석이 인베스티게이티브 어널리스가 필요하다고 조잡하고 신뢰할 수 없는 회계를 포함하여 몇 가지 놀라운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을 위한 주택 구매에 사용되는 회사 자금의 이해, 비용 승인을 위한 이모티콘 사용,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FTX 설립자 샘 뱅크맨 프리드의 알라메다 리서치와 암호화폐 회사 사이의 초기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존 레이 3세는 FTX의 신임 CEO인 존 레이 3세는 FTX의 부정회계 회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하마 규제당국은 FTX의 자산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바하마 규제당국은 FTX의 미국 변호사가 긴급 제출한 후 FTX 자산을 이전 CEO 샘 뱅크맨 프리에게 지시했다고 비난한 후 FTX 자산을 이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FTX에 있는 고객의 자산이 FTX의 바하마 지점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암호화폐 공간을 뒤흔들고 투자자들은 여러 거래소에 걸쳐 휘청거리게 만든 폭발적인 파산의 최신 혼란상입니다. 규제당국은 FTX의 바하마 자회사가 미국 챕터 11 파산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FTX의 파산은 바하마 군도의 자회사와 미국의 파산 절차와 바하마 군도의 자산운용 절차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한 법률적인 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닭장비행 Fly the Coop.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직원이 더 하드코어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임하고 그의 명령을 무시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소셜미디어 회사는 사임의 새로운 물결을 맞았습니다. 몇 주 전에 이미 회사 인력의 약 절반을 해고한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동부 표준시 오후 5시까지 회사에 남아 고강도로 장시간 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최후 통첩은 회사 슬랙 채널에서 수백 개의 경례 또는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및 수십 개의 작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임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 인프라를 대표하는 전체 팀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 회사가 복구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에 사임한 한 엔지니어가 CNBC에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로 최대의 시련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핵심 이슈는 나쁜 피, 배드 블러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의 유명한 가수이자 작사자입니다. 송라이터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팬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슈퍼스타에 다가오는 금요일 스타디움 투어 티켓을 살 수 없습니다. 라이브 네이션의 일부인 티켓 마스터는 목요일 결함, 사이트 오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티켓이 없는 잘못된 사전 판매 프로세스로 인해 판매가 취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팬이 티켓 마스터에서 티켓을 살 수 없다고 지금 아우성인 겁니다. 회사의 설명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하게 했는지 보세요. 티켓마스터는 모든 문제에 대해 기록적인 수요를 비난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티켓을 팔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라이브 네이션인 리버티 미디어의 CEO 그레그 마페이 주주는 CNBC에 티켓마스터가 화요일 200만 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했으며 그 수요가 900개의 경기장을 채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팬들은 티켓마스터가 내가 문제야, 나야, I am the problem, it's me 라고 인정하기를 원했지만 몇몇 의원들은 티켓마스터와 라이브 네이션이 해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병된 회사로서 그들은 티켓 판매 및 라이브 이벤트 장소의 7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흡수합병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시장 지배력이 너무 독점적으로 강화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에 대해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티켓 실패에 대해 에이브 엔터티를 강타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쿨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이슈는 우크라이나의 수백만 명의 전기 전력이 없는 사람들. Millions without power in Ukraine. 우크라이나가 참 어렵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러시아 미사일의 맹공으로 우크라이나의 1000만 명이 전력을 잃었습니다. 전기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와 동부 지역의 전장에서 러시아군에 대항하여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우크라이나의 도시들은 중요한 기반시설과 민간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유엔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에 훨씬 더 큰 인도주의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하는 방법은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장에서는 패색이 짙고, 그러나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후방을 쏘고 민간인들이 지역에 강타한다는 것은 참 치사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큰 나라가 못 됩니다. 참 이상한 전쟁을 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주말을 맞이해서 행복한 하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하는 투자자의 자세를 유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지할 수 있고 보다 잃지 않으면서 미래에 큰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